여보게 친구, 오늘도 참 고생 많았네. 집안일을 마치고 혹은 퇴근길에 잠시 멈춰서서 거울을 본 적이 언제인가.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늘었는지, 눈가의 주름은 또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말이야.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네. 자식들 키우고 내 집 하나 장만하려 애쓰고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참 숨가쁘게 살았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쁜가? 내가 정말 행복하긴 한 걸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네. 참 차갑고 비관적인 말 같지만 사실 그 속엔 우리 인생 후반전을 구원할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네. 오늘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인생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자네의 어깨에 놓인 묵직한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네. 첫 번째 지혜,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곳이 어딘지 아는가? 바로 남의 시선이라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지.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목숨을 건다네. 좋은 차를 타고 브랜드 옷을 입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들. 사실 그건 내가 좋아서라기보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이지. 하지만 생각해보게나. 자네가 어제 만난 친구의 옷차림이 기억나나? 아니면 그 친구가 자랑하던 집 평수를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밤새 잠을 설쳤나? 아닐걸세.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네. 다들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차거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인 없는 감옥에 갇혀서 타인의 평가라는 채찍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어. 쇼펜하우어는 말했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이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에너지를 단 10%만이라도 내 내면을 돌보는 데 쓴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거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기보다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첫 번째 과제라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자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네. 자식이 대기업에 못 갔다고 해서 자네의 부모로서의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니야. 이제 그만 타인의 눈에서 도망쳐서 가장 편안한 자네 자신으로 돌아오게나. 두 번째 지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귀족의 향기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가? 친구들은 바빠지고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지. 많은 이들이 이 고립감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슬퍼하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르게 보았네. 그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귀족의 향기와 같네. 사교성이 좋다는 말은 사실 자기 내면이 빈곤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빌리러 다닌다는 뜻일 수도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네. 하지만 자네, 한번 생각해보게. 진정한 지혜와 평온은 언제 찾아오는가? 수다스러운 술자리인가? 아니면 고요한 산책길인가?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인생의 깊이가 생기는 법이지. 쇼펜하우어는 사교계란 마치 한겨울의 모닥불과 같아서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몸을 녹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는다고 비유했네. 억지로 사람들에게 끼려 하지 말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간 낭비라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고독을 당당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진정한 승자라네. 세 번째 지혜, 행복의 원천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려 하네. 더 큰 집, 더 많은 잔고,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픈 말을 던졌지. 가진 것이 많아도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깨진 유리창으로 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같다고 말이야. 아무리 멋진 풍경도 유리창이 더러우면 소용없듯이 내 마음이 불행하면 천국에 가도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네. 행복은 객관적인 상황보다 주관적인 기질에 좌우된다네. 똑같이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가뭄에 단비라며 기뻐하고 어떤 이는 신발이 젖는다고 화를 내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네의 마음이라는 안경이라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인 자산이 풍부한 사람을 가장 부러워했네. 지식, 예술에 대한 사랑, 사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거든. 반면 돈과 명예는 언제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 여복의 친구, 이제는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게나. 맛있는 음식 한 끼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라네. 내 영혼이 단단하면 외부의 빗바람에 조금 흔들릴 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는 법이지. 자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자산으로 채워져 있는가? 네 번째 지혜,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는 기본값을 인정하라. 이 말이 참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 인생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사실 우리를 해방해주는 말이라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나는 항상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이거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오는 곳이라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자신을 원망하지. 하지만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작은 불행에도 의연해질 수 있네. 그럼 그렇지, 인생이 어디 쉽기만 하던가 하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게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고통이 기본값인 인생에서 가끔 찾아오는 소소한 기쁨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 무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네. 행복을 쫓느라 헉헉대지 말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보게나.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큰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네. 큰 기쁨을 찾으려다가 현재의 평화를 깨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게나. 결론적으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정직할 때야.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하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고독을 예찬했지만 사실 그도 우리처럼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다네. 다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던 거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며 오직 내 마음만이 유일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일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걸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것이라네. 자네는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거울 속의 자네에게 이렇게 말해주게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말고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인생의 가을은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네. 남의 시선이라는 잎사귀들을 다 떨구고 나면 그제야 자네라는 고유한 열매가 드러나겠지. 그 열매는 그 누구의 것보다 달콤하고 단단할 걸세. 여복의 친구,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게 잠들게나.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자네만을 위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네. 자네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네.